네, 이 시각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30억 원대 순매도로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전체적인 수급 구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급 정체 구간, 그렇게 해서 수급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죠. 오늘 또 날인 만큼 대선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은데 수급과 관련돼서는 역시 큰 변화 없다. 기존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절벽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대선이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수 2000을 넘나들고 있죠. 오늘도 그런 모습 보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수급은 정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합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 흐름을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점수를 까먹는다 그러면은 한 두 가지 정도는 비차익 매수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그런 흐름도 있다는 점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연말인데 두 번째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좀 이슈로 되고 있는 게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관련된 얘기죠. 그 뱅가드 펀드가 국내 시장 쪽에 매도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10월에 이미 예고가 됐던 것인데 연말이 다가왔으니까요. 이게 연초 시장에 앞두고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인덱스 펀드 그러면 지수를 사고 파는 통째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얘기하는데, 이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가 그 추종 지수를 기존 MSCI에서 FTSE로 바꾼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MSCI 같은 경우는 신흥 쪽으로 분류가 돼 있고 FTSE 같은 경우는 그쪽에 우리가 지금 선진 지수로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MSCI에서 FTSE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머징 쪽에 들어가 있던 분류된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초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은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뭐 이런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또 재정절벽 이슈가 뭐 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수 2000을 이제 계속 뭐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권과 연기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신권은 이미 한 3일째 벌써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은 계속 매도로 투신권은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일단 지수 2000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사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 자동으로 상승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목표 투자 비중이 있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도달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역시 주춤거리고 있더라. 자, 이 부분은 역시 수급상 약간 좀 불리한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전에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외국인과 연기금이 투신권을 압박하던 그런 수급구도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투신권과 연기금이 외국인의 매수를 까먹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조금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일단 수급적으로 볼 때 지금 구간 2000 구간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 또 정체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2000이라는 지수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격적인 어떤 매수 지수가 좋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좀 종목별로 선별적, 그리고 또 소극적인, 그러니까 밀릴 때 매수하는 게 소극적인 매매죠. 자, 그런 소극적인 매매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오늘 업종별 매매 동향을 살펴봐야 할 텐데,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화학이라든지 금융 쪽에서는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의 특징적인 모습은 꾸준하게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 중간에 또 뭐 액티브 펀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할 건데 4일 연속, 최근 4거래일 연속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더라. 소폭이지만은 좀 매도가 나오더라는 점이 특징이 되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화학이라든지 오늘 금융, 뭐 운수 장비 등등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타 좀 많이 떨어졌던 소외받았던 종목군으로 매수가 들어온 특징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매수 종목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역시 LG화학 같은 경우가 가장 또 탑으로 잡히죠. 호남석유도 있고 GS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 같은 경우 차익 물량은 나오긴 하지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 매수세가 좀 이어지더라는 특징은 좀 있죠.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도 최근에 좀 보이고 있다는 게 또 외국인의 특징이 아닐까. 일단 전기전자를 조금 벗어나서 주변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더라. 그렇게 외국인 매수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오늘 거의 뭐 눈치 보기 관망이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업종별로 보자면은 그나마 좀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금융, 보험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 투신권은 일단 그 환매가 지금 뭐 1,000억 이상의 환매가 매일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투신은 지금 한 200억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일단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연말 될수록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전체 기관을 놓고 본다 그래도 역시 뭐 소폭 좀 매도로 나오죠. 서비스 유통, 뭐 운수 장비 등등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금융, 전기, 가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좀 투신권이나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매매를 볼 수밖에 없는 수급 구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그 금융주 쪽에 좀 나오죠. 뭐 은행주도 좀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보험, 또 대우증권 같은 증권주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도 보이고요. 많이 빠졌던 또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또 전기 인상 관련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SBS도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개별주와 약간의 어떤 좀 개별성 종목들의 매수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거의 좀 매도 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으로 내릴 때 선별적으로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그 전략은 역시 그 환매에 대비해서 투신권 종목은 계속 경계하자.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신권 종목은 경계하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재료 노출 전까지는 일단 아직은 중대형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겠고 또 소극적 매매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종목들은 제가 또 이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들이 되겠는데 펀드멘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으니까 상승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군으로 해서 좀 수급 정책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소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목들 미리 말씀을 좀 드렸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 LG화학,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SK,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은 펀드멘탈과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상승폭 자체가 상승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군 위주로 해서 일단 재료 노출 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